안녕하세요. 곁에한그루 채널의 한그루 임수연입니다. 지금 앞에 놓인 거는 완성한 국화예요. 네. 그때 말한 대로 이 아이의 이름은 홍단 소국 맞았죠? 예. 약간 고수dom을 연상시키는 그 홍단. 일단 지금 제가 사파 작업 진행 중이라고 했잖아요. 사실은 이 주변이 지금 요렇게 보이세요? 멀리 해도 초점이 잘 맞네. 이렇게 지금 작업 중인 어떤 그림들이 있고요. 사실 주변이 굉장히 지저분해요 지금. 네. 지금 제가 약간 작업 지금 사파하고 있는 거를 미리 공개하면 안 될 것 같긴 한데 몇 가지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타이틀이 충북의 역사 30주년 이제 책자가 만들어지는 이제 건데 그 전에도 이제 그렇게 한 번씩 만들었나 봐요. 이번에는 이제 그 여러 가지 이렇게 타이틀이 있는데 그 중에 공간 쪽이래요. 그래서 책자가 또 나오면 또 이렇게 소개해 드리기로 할게요. 이제 아무래도 공공기관에서 하는 거니까 뭐 재미있는 책자는 아닌데 그래도 일러스트 어떤 그림이 들어간 이제 그런 어떤 역사 공간 이제 충북이 이제 어떻게 이렇게 발전한 어떤 공간적인 역사를 보여주는 거라서 조금 더 이전 어떤 딱딱한 책자보다는 좀 더 그래도 부드럽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현재 마지막으로 작업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이거는 뭔지 아시죠? 전철이고 이거는 기차. 옛날의 모습인가 봐요. 이렇게 옛날 차고 이렇게 옆에 한복을 입으신 어르신이 지나가는 모습들 뭐 이런 것들이고 연구하는 어떤 기관이었던 것 같아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랬던 것 같고 이게 체육시설 있고요. 밤에 찍은 사진을 보내셔서 여쭤봤었거든요. 그랬더니 약간 감성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해서 청주국제공항 뭐 이렇게 약간의 어두운 느낌을 넣어서 있고요. 이건 오송역, 지금 오송역. 조금 일러스트 요소를 넣어서 한번 진행을 해봤어요. 마음에 들었던 게 변화되는 어떤 모습 중에 하나인데요. 이거는 이제 그림이 마음에 들어서 공장과 쇼핑하는 곳과 주거 공간이 분리된 이런 어떤 중간 형태의 역사 중에서 조금 중간 형태. 지금은 이제 가까워져서 이제 쇼핑하는 데와 공장과 공간이 이제 이렇게 합쳐진 어떤 그런 형태고 예전에는 이렇게 나누어진 분리된 90년대, 80년대 되겠죠. 요게 요 그림을 잘 그린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보여드릴게요. 지금 많이 보여드린 것 같아요. 원래는 책자가 나오기 전에는 뭐 안 보여드릴 수 없을 것 같은데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한번 제가 작업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를 보여드렸고요. 이제 국화를 진행을 할게요. 진행을 하고 다해서 해보고 뭐 부족하고 미흡한 면이 있는데 뭐 이렇게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점을 제가 고칠 수 있고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개선을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요. 진행하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영상이 유익하다고 생각이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꼭 해주시고요. 영상을 쭉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국화 완성편 시작합니다. 먼저 중벌 꽃잎 컬러링 7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123번으로 조금 더 밀도감 있게 넣어주고 U자형 스트로크선을 유지하면서 칠해 나가야 돼요. 보이기에는 좀 그렇게 안 보일 수 있는데 선의 강약을 준다는 자체가 스트로크선을 넣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약간씩 스트로크선을 좀 유지해가면서 칠해 나가는 겁니다.
샤프형 지우개로 묘사하며 칠해 나가요. 예, 왜냐면 이제 이렇게 디테일한 형태는 지우개를 조금씩 샤프한 지우개를 쓰면서 묘사를 해나가야 묘사가 더 디테일하게 잘 되고요. 그래서 중간중간 샤프형 지우개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가운데 노란색 음영, 노란색 꽃술 음영은 105번으로 음영을 만들어준다는 느낌으로 해 나가시면 돼요. 네. 꽃잎을 칠한 중간중간 꽃술 표현이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요. 뒤에 꽃술 묘사하는 게 또 내용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으면 좀 남겨놓고 먼저 꽃잎 먼저 하시고, 그 다음 뒤에 이제 설명이 나오는 데에서 보고 이제 술 표현을 하셔도 돼요. 꽃술이 북한에서는 작은 꽃이기도 하다고 했어요. 그쵸? 가운데가 꽃술이 아니고 작은 꽃들이, 통상화의 꽃이 모여서 되었다는 거 아시죠? 예. 그런데 꽃술이라고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헷갈리니까. 자, 칠하면서 이제 뭐 다른 이야기도 한번 시작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예.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현재에 집중해라 라는 말이 있어요. 딴 생각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다른 생각으로 채우며 살고 있는지 이런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굉장히 많은 잡념을 갖고 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잡념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고, 이 잡념이 행복과 굉장히 많은 연관성이 있다는 걸 알고는 저도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저 또한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잡념을 갖고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꽃술 표현 들어가네요. 꽃술 표현은 177번으로 꽃술 주변과 둥글둥글한 작은 꽃들 사이에 편의 변화를 주어서 묘사를 하는 거예요. 네, 이제 꽃과 꽃잎 사이에 이제 패인 부분의 그런 묘사와 사이사이 몽글몽글한 그 사이사이에 이제 작은 음영들이 있죠. 그걸 선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123번으로 전체적인 또 꽃잎을 표현해 주고요. 밀도감을 이제 중벌 칠을 해주고, 사이사이는 좀 어두운 부분들도 잘 칠을 해나가는 거예요. 스트로크선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선에 강약을 주면서 조금씩 볼륨을 주면서 표현을 해야 돼요. 네. 그렇다면 현재에 집중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행복을 방해한다는 얘기죠. 이 결론은 하버드 대학에서 연구를 했는데 사람들은, 그러니까 저뿐만이 아니고 많이 잡념이 있다는 거는 인생의 절반에 가까운 47%의 시간을 딴 생각을 하며 쓰고 있대요. 충격이죠. 모두 많은 사람들이. 예. 그리고 아까 봤던 217번이 나왔어요. 지금 왔다 갔다 하니까 헷갈리시려나? 색연필에 217번과 123번을 번갈아 가면서 쓰는 이유는 중간색의 자연스러움을 주기 위해서예요. 조금 더 색이 풍부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123번 쓰고 217번 다음 쓰고 이렇게 하면 좀 이렇게 이런 어떤 중간 톤이 자연스럽지가 못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자연스러운 연결을 하기 위해서 번갈아 가면서 쓰는 거예요. 앞의 색과 뒤의 색을. 그래서 213번 쓰다가 217번 쓰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진한 톤, 중간 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쓰면 되고, 이 사이에 다른 분홍색을 넣어줘도 좋아요. 예, 몇 번이 있죠? 118번이라는 색도 있고요. 129번이라는 색도 있어요. 124번 색도 있고, 그런 색으로 중간에 분홍톤을 조금 더 다른 걸 가미해도 되고요. 약간 136번이나 134번으로 조금 이 빛깔을 약간 자줏빛으로 넣어줘도 괜찮고요.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굳이 안 해도 되지만 하면은 조금 더 풍부해진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서 기본색을 이용해서 지금 칠을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예. 그렇게만 해도 예쁜 작품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좀 더 풍부한 색감을 내기 위해서는 그 중간에 다른 색으로 넣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른 색들도 좀 써보기도 해야 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톤의 중간 톤이라고 하는 거는 그 색깔의 진하고 연하기니까 그 진하게 연하기로 보시면 돼요. 그 색깔 계열과 그 톤은 그 진하고 밝고의 어떤 그 톤으로 보시면 돼요. 네. 좀 어려우실까요? 근데 자꾸 연습을 해보셔야 됩니다. 또 지금 꽃의 표현이 나왔죠? 사이사이 몽글몽글한 부분 사이사이에 선을 이용해서 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선의 강약을 이용해서 약간 점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약간 뭐 털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제 그 사이에 그 음영이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네. 선을 이용해서 선의 강약으로 그 사이사이의 음영을 표현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선의 변화가 있어야 좀 자연스러운 묘사가 되고 나선형의 어떤 질서 이렇게 규칙이 있는데 뭐 규칙을 꼭 따르지 않아도 돼요. 조금 약간은 불규칙적으로 그러니까 규칙적인 느낌도 있지만 너무 규칙적이면 또 보기 인위적이니까 그런 느낌으로 이제 묘사를 하시는 거고요. 자연스러운 게 제일 좋아요. 그림은요. 네. 이제 식물이기 때문에 어떤 크게 이제 그 구조에 반하지 않게 그려야 되는 건 맞는데 너무 인공적으로 그릴 필요는 없어요. 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고 그렇다면 잡념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할게요. 현재에 집중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행복을 방해한다는 거죠. 네. 이 결론은 인생의 절반을 딴 생각을 하는데 허비하고 있다는 어떤 결론과 이거는 이 결론과 더불어 행복과 관련해서 중요한 결과를 도출해냈는데 이 연구가 딴 생각에 빠진 마음은 행복하지 않은 상태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곧 말하자면. 네. 그러니까 잡념이 행복의 예측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잡념이 많으면 좋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쵸? 네. 내가 너무 잡념에 어떤 빠져 살면 안 된다는 얘기죠. 네.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저도 잡념이 많아서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이런 연구의 어떤 결과를 알고 저도 잡념을 좀 덜 생각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빠지지 않으려고. 자, 이제 이파리 표현 들어가요. 이파리 표현은 중벌톤으로 먼저 시작을 하는 거예요. 톤 자체로 보세요. 좀 밝은지 중간의 어떤 톤인지 진한 톤인지 167번은 중간의 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167번에 중벌톤을 가지고 먼저 시작을 하는 이유는 밝은 색부터 안 하는 이유는 뭘까요? 네. 이파리는 실제 색깔이 조금 진할 수도 있어요. 연할 수도 있고. 그럼 진한 색의 이파리는 조금 중벌톤으로 먼저 하고 그 다음 밝은 색을 넣어도 돼요. 오히려 그게 더 사실에 가까운 어떤 색깔을 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167번 색으로 하고 이것도 72색이 없습니다. 예. 자, 167번으로 하고 그 다음 170번으로 밝은 색으로 이제 해서 조금 더 이파리에 실제적인 색을 내는데 더 도움이 되고요. 밝은 색을 먼저 하고 그다음 진한 색을 하면은 일률적으로 하기 때문에 색의 변화가 크지 않을 수 있어요. 그 이파리의 아니면 그 식물의 특징을 좀 잡아내는 데에는 조금 더 특징이 너무 일률적으로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잎색에 먼저 맞는 색을 칠하고 그 다음 밝은 색을 칠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에요. 봉우리 가운데 노란색은 105번이죠. 그렇게 이제 해주시고 이 봉우리의 끝에 부분의 색이 조금 달라요. 보라색의 어떤 느낌이 있는데 그것은 200 보라색이 몇 번이었더라? 보라색 확인해 볼게요. 247번이거든요. 바로 하늘 나올 거예요. 247번의 보라색으로 끝에 부분에 색의 변화를 줘야 돼요. 봉우리가 이제 잎이 쌓여 있는 건데 그 지금 나오죠. 봉우리 끝에 색의 변화. 짧은 스트로크선으로 표현해요. 약간의 어떤 짧은 스트로크 어떤 선을 표현해서 끝에 변화를 좀 주고요. 강약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네.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고 같은 방법으로 이파리와 이렇게 색의 변화를 내시면 됩니다. 아까 말한 이제 걸 이어서 얘기를 하자면
잡념에도 종류가 있대요. 그렇죠. 잡념의 성격이 다르겠죠. 잡념은 내가 조금 많은 잡념을 할 거 아니에요. 그걸 좀 세 가지로 나누자면 행복한 잡념, 그리고 중립적인 잡념, 그리고 또 좀 부정적인, 불행한 잡념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건데 그 연구했던 거를 이어서 얘기를 하자면 행복한 어떤 그런 생각, 잡념이라고 생각 43%, 중립적인 생각 31%, 불행한 생각 26%, 이렇게 보편적으로 쓰는 경향이 있대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좀 대부분의 보편적인 어떤 경향으로 봤을 때 이렇게 평균적으로 이런 수치가 나왔고요. 그렇다면 행복한 잡념과 그런 생각과 중립적인 어떤 생각, 이게 더 많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업무에 몰두하는 사람보다 행복하지 않았대요. 이렇게 좋은 생각과 불행하지 않은 생각을 하는데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이 그거죠. 현재에 집중하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결론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집중, 현재에 집중,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저한테 너무나도 필요한 말이기도 하고 저한테 필요하며 우리 지금 여기 보고 있는 우리 듣고 있는 지금 현재 우리 시청자분들한테도 필요한 얘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연을 보고 숲을 가면은 숲에 자연을 보면 좀 잡념이 많이 사라지는 편이거든요. 이제 우리 겨태왕구루는 숲과 자연과 이제 농촌, 농가, 이런 농경, 이런 거 이제 조금 모티브를 하고 있는데 그런 곳을 가면은 조금 잡념이 많이 사라지는 편이에요. 좀 숲에 들어갔을 때 내가 없고 하지만 뭔가에 가득 차 있는, 내가 없지만 뭔가 가득 찬 느낌이 나는 이제 그런 걸 경험할 수 있는데요. 조금 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좀 더 그루인이 되기 위해서. 저도 한 그루인이고, 우리 모두가 이제 그루인인데, 이제 이런 어떤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잡념을 먼저 없애는 것이. 그래서 잡념이 없는 사람이 되도록, 오히려 그러면 앞에 있는 것들이 보이는 거죠. 안 보여요. 너무 많은 생각을 하고 있으면. 앞에 나무가 있고, 어떤 건물이 있고, 지나가는 차가 있고, 사람이 지나가는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왜냐면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앞에 있는 것들이 집중하지 않는 것은 곧, 그러니까 뭔가 내가 현실 속에 살고 있지 않는 거와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생각만 하는 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